안녕하세요, 케이부자입니다. 시청하시면 구독하기, 알람 설정,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네, 롱위켄드가 시작이 됐습니다. 네, 롱위켄드를 맞으시는 분들 축하드리고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합니다. 네, 첫 번째 뉴스는요. 코로나도 볕했지만 이젠 한계, 파산 식당 수두룩하다. 자, 인플레이션, 인력난에 식당 절반이 이익을 못 내고 있고요. 그 식당협회에서는 CEBA라 그래서 저런 식당들이 이제 그 코로나 걸렸을 때 돈을 지급한 게 있잖아요. 근데 그게 올해 말까지 이제 갚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. 이제 저걸 못 갚으면 이자도 내야 되고. 근데 예전에는 저 돈 갚고 뭐 예를 들어서 막 파산하고 막 불법으로 받고 이런 거 안 받겠다는 것도 있었었는데 정확하게 뭔지 기억이 안 나요. 이게 또 다른 건가 봐요. 그죠? 근데 어쨌든 코로나도 버텼는데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. 근데 주위에서 보면 저도 뭐 지금 비즈니스 운영을 안 하니까 보면은 어디는 되게 잘 된다는데 얘기도 듣고 어디는 또 잘 안 된다는 얘기도 듣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빈익빈 부익부라 그래야 되나 잘 되는 데는 더 잘 되고 있고 그죠? 그때 뭐 맛집은 소문 나가지고 배달도 많이 나가고 안 되는 데는 또 그런 인력 비용들 그리고 또 배달 비용들 이런 걸로 더 힘들어져서 결국은 이제 파산하고 이런 여러 가지 빈익빈 부익부 많이 생기는가 봐요. 그리고 저도 그냥 관심 있어서 비즈니스 매물을 늘 이제 검색을 그냥 해보거든요. 저 뭐 할 것도 아니지만 늘 그냥 개인적인 관심으로 보면은 그냥 저는 잘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이제 스시집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. 옛날부터 그랬는데 요즘에 더 많이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나오는데 이 재료비가 너무 비싸져서 요즘은 식료품비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. 그래서 아마 좀 힘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쨌든 요즘에는 인플레이션, 그 인력난에 겹치면서 파산하는 외식 기업이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. 2019년만 해도 흑자 운영 못하는 비즈니스가 불과 12%, 그러니까 무려 88%는 흑자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. 근데 이게 갑자기 식당이 확 늘어나서 이제는 파산 신청 건수가 116%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. 요즘에는 적자를 기록하는 식당은 35%, 그리고 가까스로 적자를 피하고 있는 비즈니스도 17%. 근데 이것도 문제네요. 그죠? 이 흑자가 나야 내가 가져갈 것도 가져가지만 또 월급도 줘야 되는데 월급 다 주고 남는 게 이제 거의 없다는 거죠. 내가 가져갈 게 없어지니까 그죠? 그러면 이제 흑자는 아니지만 적자도 아니어서 이걸 계속 운영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. 근데 가게는 또 계약이 돼 있을 테니까 또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. 근데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는 정말 한계에 다다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CEBA 대출 상한이 2022년 말이었는데 이게 다시 연장이 돼서 올해 12월 30일까지 연장이 됐는데요. 만약 올해까지 갚지 못하면 내년부터는 연 5%의 이자를 발생하겠다고 합니다. 뭐 많은 거 아니에요. 다른 일반 대출에 비해서는 그 이제 그래도 싸긴 해주는데 이게 정말 가게를 운영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런 기로에선 입장에서는 저런 것도 크겠죠. 저렇게 돼서 마이너스가 시작이 되면은 아마 더 운영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생각이 들 것 같아요. 자, 여름 성수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식당의 절반은 흑자 운영을 못하고 있고 부채는 늘어나고 있다. 팬데믹 이후에도 인플레이션, 인력난, 공급망장에 겹치면서 대부분 업주 입장에서는 올해 말 안에 대출금을 갚는 것은 불가능한 일. 그러니까 이거 좀 연장해 달라 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연장도 연장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좀 식당이 지금 파산하고 있다. 이게 지금 한쪽에서는 잡도 마켓도 뜨겁고 지금 경제가 잘 나가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이렇게 또 힘들어지는 상황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를 좀 예의주시해야 될 필요는 있다 생각이 들고요. 캐나다 3월 소비 판매액이 드디어 감소가 일어났습니다. 경기 침체가 올해 만에 정말 말은 작년부터 정말 많이 많았었는데 이게 소매 판매액이 계속 증가했어요. 그래서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 안 온다. 이자율이 올라가면 경기 침체가 와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정말 안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드디어 견달보다 1.4%가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. 정말 이게 뭐 좋아할 일은 아닌 건데 어쨌든 경기 침체 확실한 신호가 또 한편에서는 나타났다. 지금 3월 휘발유 가격 변동이 미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소비가 감소하기 시작했다. 지금 휘발유 가격이 오늘 아침에 제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190이었어요. 그죠?
많이 좀 떨어졌다가 이번에 또 확 올렸습니다. 근데 대개 롱 위크엔드 때는 올리긴 올리더라고요. 근데 그거 외에도 지금 어쨌든 뭐 전쟁도 지금 끝날 기미가 잘 안 보이고 여러 가지, 그리고 또 오페크에서는 생산량 감소를 하기로 했죠. 그리고 또 알버타에서는 산불이 일어나서 오일 생산에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고요. 생산인 건지 아니면 뭐 딜리버리를 하는데 또 영향을 줘서 좀 올라갔다고 해서 이번에 또 190까지 확 치솟아 올랐습니다. 네, 그게 서비스 분야 소비는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있지만 취미, 여가 활동을 위한 물품 구매 등이 줄면서 소매 업계의 어려움이 시작될 것. 그러니까 결국은 뭐 좀 경제가 어려우면 취미나 여가 활동은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? 그죠? 우리가 그건 줄여서 뭐 그 우리 삶에 큰 타격은 없으니까 먹을 거나 이런 건 줄일 수가 없잖아요. 그죠? 애들 공부시키는 것도 막판까지는 버텨보는 건데 그건 줄일 수 없지만 어쨌든 취미 활동은 엄마 아빠 취미 활동은 좀 줄일 수 있는 거니까 앞으로 소매 업계에도 좀 어려움이 일어날 거라고 합니다. 이건 토론토 얘기인데요. 서민 주택난 해소가 실현된 것이 없다. 지금 서민 주택들 대규모로 프로젝트가 진행이 11군데를 토론토 지역은 11군데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한 군데도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는다고 합니다. 네, 여러 가지 뭐 일이 많긴 한데 제가 사실 이 기사를 끌어온 건 딴 게 아니고 밴쿠버 지역도 사실은 그런 서민주택들 많이 좀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. 그죠? 나중에 분명히 기사 나오면 알 텐데 제대로 추진되는 데는 많지 않을 겁니다. 이 기본적으로 사람이 자기 이익이 없으면 뭐 크게 나서고 싶지 않고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본능이 있잖아요. 그죠? 근데 저런 서민주택을 위한 프로젝트들은 장기 임대 주택들이 많다 보니까 건설사들이 지어 놓고도 뭐 별로 크게 남는 게 없는 거. 저런 건 되게 이제 입찰을 통해서 방식을 하는데 입찰을 얼마 정도 해서 딱 했는데 그 사이에 자재비 올랐고 인건비 올랐고 여러 가지 오르면 진행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. 그죠? 왜냐하면 이 대기업들도 건설 업체들도 모기지를 빌려야 되는데 모기지 이자가 너무너무 높습니다. 여전히. 그러다 보니까 남는 것도 없고 힘든 거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. 이거는 뭐 캐나다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도 그렇고 스웨덴도 그렇고 뭐 어떻게 보면 임대주택의 천국인 나라들도 저런 문제는 늘 있었습니다. 사실은.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서민주택 짓기가 쉽지 않다. 그 짓고 나서도 관리가 또 쉽지 않다. 쓰는 사람들이 또 제대로 쓰지를 않는다. 막 쓰는 거죠. 내 거 아니니까 어차피 몇 년 살다가 나갈 건데 뭐 그런 마인드가 뭐 있지 않습니까? 공중전 옛날부터 쓰면 막 정말 깽판 치자는 사람들이 들었기도 하고 뭐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중앙은행에서 이 앞으로는 모기지 사망 부담금이 40%까지 늘어날 수 있다. 이제 변동은 이미 50%가 늘었다. 저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굉장히 힘들다 그런 얘기 하는데 이게 막판에 보시면 이것 때문에 좀 갖고 왔거든요. 읽어보니까 중앙은행은 모기지 상환액의 증가가 대부분의 가구에서는 아직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. 아직 감당할 수는 있죠. 근데 굉장히 빡빡하고 어렵다는 거. 근데 일부 가구에서는 그 영향이 더 클 것. 이에 중앙은행은 연방정부가 금융기관에서 캐나다인이 모기지 금리 인상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기지 완화할 수 있는 옵션을 탐색할 수 있는 지침을 제안한 상태. 그러니까 모기지가 지금 우리가 너무 많이 내니까 이게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옵션을 제안한다고 합니다. 이게 저도 뭔지는 모르겠어요. 그래서 이게 정말 어떻게 할까 좀 저도 어쨌든 간에 원금을 갚지는 않더라도 이자를 좀 낮춰주는 방향. 그러면 도대체 쓸 돈이 생기잖아요. 그죠? 저도 뭐 여러 가지 지금 대출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큰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게 조금 완화되는 이거 뭐 탕감해 달라는 게 아니고 좀 완화만 돼도 숨 좀 쉬고 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어떤 옵션이 제한되는지 좀 기대감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. 좀 좋은 옵션이었으면 좋겠네요. 어쨌든 오늘 날씨가 또 좋은 것 같은데 또 롱 위크엔드 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